돌아온 코스형 스펜서 스트라이더, 2022년 해성같이 떠올라 단숨에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핵심 선발요원이 된 선수인데요. 특히나 프링글스의 캐릭터를 닮은 그의 코스형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캐릭터로 각인되어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2022년 130이닝 만에 200탈삼진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역대 최소 이닝 200탈삼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023년 그의 기록을 살펴보자면 20승 5패, 평균 자책점 3.86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나 더욱 인상적인 점은 그가 대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빠른 공을 던진 선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대학 시절 팔꿈치 수술을 한번 받은 스트라이더 선수인데, 수술을 받기 전 그의 평균 패스트볼 구속은 90마일에서 94마일이었지만 현재는 평균 99마일의 평균 구속과 최고 102마일의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이즈가 큰 선수들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심지어 스트라이더 선수의 키는 183, 체중 88kg으로 작은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최고 102마일, 평균 99마일을 던지는 괴물 투수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라이더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뤄내는지, 그리고 언더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지, 그의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총 4단계에 걸쳐 함께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와인드업 동작을 살펴보면 킥 정점일 때 거의 스파이크가 2루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우리는 그가 엄청난 코일을 생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 대부분이 이러한 동작을 보여주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사사키 로키 선수, 오타니 선수 역시 이 코일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번 영상에서 깊게 다루지 못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 코일은 근막을 감아 뒷다리의 회전 텐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 텐션을 바탕으로 강한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코일로 인해 생성된 회전 텐션이 앞발이 착지될 시점 강하게 풀리며 강하게 회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쉽게 예를 들어 그냥 일자로 와인드업을 들면 아무런 텐션도 없이 그냥 열리는 것과 같다면, 스트라이더 선수와 같이 와인드 없이 스파이크가 2루 쪽을 보고 있는 코일을 만들어낸다면 더 강한 회전, 강하게 풀리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가 코일을 바탕으로 뒷다리를 감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수들이 이 부분을 수정하고 구속이 오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깨 라인의 변화입니다. 수술 전 그의 메커니즘을 보면 마운드의 경사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어필, 즉 위로 뜨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그의 어깨 라인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는데, 수술 전 그의 어깨 라인의 방향성을 보면 위로 떠 있습니다만, 현재 메커니즘을 보면 어깨 라인이 대각선 밑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글러브팔과 암액션으로 연결되는데, 수술 전 그의 글러브팔과 암액션을 보면 킥 정점 이후 위로 향하는 어깨 라인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어깨 라인이 수평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는 타이밍적 이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깨 라인의 방향성으로 인해 당연히 글러브팔도 위로 뜨며 지금에 비해 굉장히 긴 팔스로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작부터 왼쪽 어깨 라인을 대각선 밑으로 세팅해놓고 드랍 구간 이후 어깨 라인이 수평을 유지하며 좋은 몸통 포지션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글러브팔 역시 같은 방향으로 세팅해 놓았을 뿐더러 팔스로잉 역시 매우 간결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준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어깨 라인을 위로 세팅해 놓는다면 팔이 정확한 타이밍에 좋은 포지션에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술 전 스트라이더 선수의 팔은 매우 늦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때 팔이 늦는다의 기준은 땅에 앞발이 닿았을 때 45도에서 90도 사이에 팔이 위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팔이 늦는다면 정확한 타이밍에 레이백이 걸릴 수 없으며 딥플립 포지션에 위치하기 어려울 뿐더러 본인의 가동 범위를 100%로 활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대부분 팔이 늦는 투수들은 팔꿈치가 푸시되며 다트 던지기식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는 구속저하 뿐만 아니라 부상 위험 역시 같이 올라가게 되는 아주 위험한 동작입니다. 따라서 위 같은 부분들을 수정하고자 어깨 라인의 방향성 변화, 글러브 팔의 위치 변화, 팔스로잉을 간결하게 가져가 정확한 타이밍에 팔이 위치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투수들의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롱 암패스 vs 숏 암패스, 뭐가 더 좋은 팔스로잉인가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제 경험상 대부분 짧은 팔스로잉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코치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숏 암패스를 수정했을 때 많은 선수들이 효과를 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결국 팔이 정확한 타이밍에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코칭 중 하나이며, 팔스로잉의 길이가 중요하기보단 길던 짧던 팔이 정확한 타이밍에 좋은 포지션에 있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롱 암패스여도 정확한 타이밍에 좋은 포지션에 있다면 문제가 없으며, 숏 암패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현재 정확한 타이밍에 좋은 포지션에 팔이 위치해 있지 못한다면 좀 더 길게 혹은 좀 더 간결하게 팔스로잉을 수정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리콜 능력입니다. 저희가 이 구간에서 확인하는 것은 효과적인 감속 시퀀스인데, 만약 투수 중 회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지만 감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투수는 그냥 헛도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채찍에 비유하면 이유가 쉬운데요. 채찍을 처음 휘두르기 시작하는 가속 구간과 마지막에 뒤로 당겨주는 감속 구간이 있어야만 채찍은 강하게 앞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이는 감속 구간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가장 쉬운 예인데요. 그동안의 구간들로 강한 하체 회전력이 만들어져서 그걸 적절한 타이밍에 감속한다면 몸통은 채찍처럼 앞으로 튕겨져 나가며 그걸 또 적절한 타이밍이 감속, 그 다음 팔이 튕겨져 나가며 그걸 또 적절히 감속.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감속 시퀀스라 생각합니다. 마치 채찍이 적절한 가속과 감속이 있어 앞으로 강하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투구 역시 마찬가지로 적절한 가속과 감속이 있어야만 강하게 에너지를 방출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하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뒷다리 텐션을 유지하며 마운드를 내려가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스트라이더 선수는 상당한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 덕분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체는 좋은 스택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스택 포지션이란 쉽게 말해 머리가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으며 좋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운드를 내려가는 동안 스트라이더 선수의 머리는 오른쪽 골반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 덕분에 마운드를 내려가는 동안 그는 뒷다리 텐션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구간을 살펴보면 회전이 시작될 때 그의 뒷다리가 약간은 푸시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완전 뒷다리를 푸시하는 선수가 있고 푸시 없이 완전 100% 회전하는 선수가 있다면 스트라이더 선수는 푸시와 회전 중간에서 약간 푸시 쪽 유형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허나 랜딩 시 하체 각도를 보면 그의 뒷다리가 이스텐션 된 게 아닌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상하체 분리를 위해선 필수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다리가 착지되었을 때 그의 앞다리를 보면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여러 각도에서의 무릎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건 땅에 닿는 순간부터 무릎이 포수 방향으로 밀리는 게 아닌 디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점이냐면 앞다리가 착지 후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골반이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랜딩 이후 골반이 회전하며 자연스럽게 무릎이 펴지게 되는데요. 많은 코치들과 선수들이 브레이크, 즉 감속 구간 중 앞다리 움직임을 떠올리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앞다리를 펴라 혹은 앞다리로 땅을 강하게 밀어내 라는 움직임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허나 이 무릎이 펴지는 움직임은 골반이 회전됨에 따라 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되는 것이지 앞다리를 강하게 펴 혹은 앞다리로 땅을 강하게 밀어내 라고 해서 좋은 감속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이더 선수의 글러브팔 골반을 보면 앞다리 착지 후 골반이 회전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뒤로 가며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앞다리는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앞다리 움직임은 앞 허벅지를 강하게 펴서 혹은 땅을 강하게 밀어내서 앞다리가 펴지는 게 아닌 회전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앞다리가 펴지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가 수술을 받게 된 후 왜 수술을 받게 됐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수술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며 누군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투구폼을 찾았는데 이때 참고한 것이 트레버 바우어의 상체 부분과 짧은 암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디그롬의 팔수령이 더욱 완벽한데 왜 그를 따라하지 않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디그롬은 나보다 훨씬 큰 신장과 긴 팔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100마일을 던지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나는 90마일을 던지고 있었으며 디그롬보다 짧기 때문에 비슷한 피지컬적 유형을 가진 바우어를 따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했다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어느 누군가 잘 던지는 선수의 폼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나도 한순간에 그렇게 잘 던지게 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력 향상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본인과 다른 피지컬적 유형을 가진 선수를 따라할 경우에 더더욱 향상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야마모토 선수가 오타니 선수의 투구폼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오타니 선수처럼 165km를 던질 수 있을까요? 높은 확률로 아닐 겁니다. 이렇듯 각자의 피지컬적 유형에 맞는 투구폼이 있으며 각자의 피지컬적 특징을 살려야만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실력 향상은 일련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본인의 전반적인 피지컬적 유형을 알고 있고 본인의 가동 범위, 힘, 순발력 등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메커닉적으로는 이상이 없는지 등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파악 후 그에 맞는 프로그램과 코칭을 바탕으로 코치님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실력 향상을 이뤄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혹시 야구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프로필 링크 확인해 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